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시 22분에 도착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5시 46분에 오산 기지를 출발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신호 조작 같은 거 하면 좀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주 한라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의 정대진 교수 모시고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도착하자마자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삼성전자로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완전히 진짜 비즈니스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가장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 경제 안보에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핵심 파트너, 그중에서도 반도체, 첨단 산업의 쌀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러 온 거죠.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하고 생산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해서 우리 지금 첨단 산업의 쌀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농장에 한번 둘러보겠다. 바로 가겠다. 이제 그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면 바이든 대통령 반도체에 엄청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 웨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접 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삼성전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미국이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설계는 하고 그 뭐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생산은 좀 위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그러죠. 이제 설계하고 기획은 미국이 하지만 실제 생산하는 것은 대만과 한국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한 70% 정도에 이르는 물량을 우리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수출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도 2019년도에서 한 13% 정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분의 1에 달하는 거죠. 그 4분의 1에 달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직접 공장을 둘러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부터 들르는 것 대체로 대통령 일정에 좀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좀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보통 오면은 뭐 지금 오산 공군기지 내렸기 때문에 먼저 뭐 장병들 격려를 한다든지. 지금 도착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같이 영접을 하겠죠? 네, 아마 안에서 대기를 하고 이제 실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사실 이제 외교전 데뷔하는 건데 최거물급과 만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당선되고 이제 취임한 지 한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주 첫 외교 무대를 아주 세게 치르고 있습니다.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정상회담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빠른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1일인가 이제 그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을 11일로 단축을 했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도 좀 떼지기 힘든 기록일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미국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먼저 찾아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주고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아마 한 1, 2월 혹은 2, 3월부터 일본 방문 일정과 조율을 하면서 미 대사관과 외교부는 아마 긴밀한 준비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추정컨대 아마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재명 당시 후보 양 캠프에도 취임 직후 누가 되든지 간에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아마 그런 의사타진들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고령인데 장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쉬지도 않고 곧바로 이렇게 또 평택 찾아오고 아직은 체력이 되는가 봐요. 네,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우리 일반인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요. 아마 좀 충분히 좀 소화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와서 주로 어떤 부분들을 보고 강조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 같은데 보통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은
이렇게 원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예.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 건 공장 자체가 굉장히 이 진공 상태에서 이 초고도의 이제 위생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관람하는 이제 유리막 그 복도가 따로 다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평택 공장을 둘러보는 견학 코스를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예. 실제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4차 산업 첨단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생산되는 현장 최대 농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대 농장을 한번 둘러보고 예. 잘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연설을 하겠죠. 메시지에서 이제 한미가 든든한 경제 안보 파트너로서 굳건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여러 덕담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오산 공군기지 도착했을 때 모습인데요. 그때 조금 그 나와 있는 군 관계자들과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보 태세도 그렇고 지금 도착했는데 곧바로 또 이동해야 되니까 네, 뭐 예. 별도의 티타임 없이 여기에서 좀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좀 그렇게 길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그 최고 사령관 입장에서는 뭐 한국은 지금 현재 어쨌든 기술적으로 전쟁 지역인 예. 상황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럼 만났으면 이제 당연히 또 격려도 해주고 현장에 이제 시찰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 더 화급하게 어쨌든 경제안보의 현장인 삼성전자 일정이 먼저 잡혀 있으니 예. 왜냐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장병들은 격려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요일 날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 많다라고 하는 통상적인 이제 격려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수행 강요가 누구누구인지도 궁금한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옆에 붉은색 옷을 입은 분이 한 분 서 있던데 지나 로몬드 상무장관이라고 하죠? 예, 미국의 여성 상무장관이고요. 상무장관은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돈과 관련된 일을 모두 다 총괄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뭐 미국의 뭐 일자리 창출이나 뭐 경제 계획이나 이제 이런 일들을 두루두루 이제 챙기는데 이번에 같이 와서 또 삼성전자를 가니 당연히 상무장관이 또 예. 밀착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쿼드 정상회의 때도 일본, 뭐 호주와 뭐 군사 안보적인 얘기도 있지만 역시 지금 핵심은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거기서 예.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번에 아마 많은 역할을 좀 하고 할 것 같고요. 아까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땐 보니까 또 설리번 예. 국방부 부장관하고 또 같이 이동하면서 밑에 미리 타 있더군요. 예. 그럼 미리 준비를 하고 타 있고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저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예. 제이크 설리번 미국 설리번이죠? 국가안보 부장관입니다. 예. 대통령이 타기 전에 미리 타 있어도 됩니까? 설리번이니까 아마 탈 수 있을 겁니다. 네. 인가 받은 사람은 탈 수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미리 타 있길래. 예. 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이지만 좀 늦은 오후에 도착해서 모레 또 좀 이른 오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데 전체적인 일정들을 보실 때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이런 동선을 짰을까라고 보십니까? 이 첫 동선부터 보면 어쨌든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이제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 안보, 북한 비핵화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앞뒤 조정을 했겠죠. 일본에 이제 쿼드 정상회의 참석할 때 앞에 한국을 먼저 갈까 아니면 쿼드 정상회의를 뒤로 갈까 했을 때 아마 뭐 미국의 국내 일정이 있고 하면은 그러면 앞에 먼저 한국 들렸다 가자라고 예.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오면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 한미가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나 지금 북한 문제 여러 가지 좀 한반도 안보 문제가 급하기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 예. 그리고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그 최측근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의 든든한 공조 확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과시를 좀 하고 싶은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장소가 뭐 상대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 이게 굉장히 좀 향후 윤석열 정부 5년간의 한미 관계에서 좀 많은 상징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보면 내일 한미 정상회담과 만찬이 있고 모레 출발하기 전에 오산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일정이 있는데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작년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1년 전이죠? 네, 딱 1년 전인데요. 5월 2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1일이었는데 그때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회담 결과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사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이제 우주 산업의 캡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장애물이 됐던 그 미사일 탄도 그리고 그 사거리 제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해제가 됐거든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우주 산업에 이제 뭔가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좀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항공우주작전사령부를 방문하는 게 한미가 같이 달에 또 사람을 보내겠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미국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뭐 우주 역량들을 더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선진적인 기술과 인력들 협조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또 항공우주작전사령부를 또 들려서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 그리고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의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 예.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일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살피는 것 또한 그것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또 예. 다른 먹거리일 수 있는 우주로 향하는 길에 한미가 같이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온 김에 살피고 확인하는 일정으로 아마 빡빡하게 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금 공장 시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찰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죠. 민현주 의원, 네. 지금 일단 일정이 빡빡한데 그 빡빡한 일정 가운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들르고 또 떠나기 전에는 또 현대자동차 네. 정의선 회장 만나고 네. 정말 이번에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죠. 네, 그렇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번 일정은 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 동맹 더 나아가서 기술 동맹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일정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직접 투자도 좀 약속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또 텍사스에 투자하겠다는 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이 경제 협력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더 공고히 그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일정이면서 그런 방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차정 교수, 네. 일정이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경제 쪽에 많이 치우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또 DMZ를 안 가요. 거의 그렇죠. 단골 메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DMZ 그전에 부통령 때도 가보고 그랬다면서요? 예, 2013년도에 손녀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이크 설리번이 그러니까 지금 순방에 나서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위험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또 갔다 왔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한미 그 장병들이 함께 이 작전 운용을 하고 있는 항공 그 작전 센터에 가서 한미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겠다는 것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3번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칠레 산티아고, 2005년도 경주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2006년도 워싱턴 DC 한미 정상회담. 어. 근데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북한 핵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경제 문제 같은 건 다 부차적인 거고 오직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그것이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사실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사실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 가겠다. 예. 그거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도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되지만 지금 당장 그 미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이 끝나는 순간에서 지금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실적을 효과적으로 뭔가를 성취를 해야만 지금 그 중간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힘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을 확실히 내 편으로 챙기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이렇게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인데 가장 중요한 회담을 맨 먼저 하는 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경제 쪽으로 치우친 회담, 물론 안보도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앞서서 방문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순서가 네. 뭐가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도체라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의 안보 자산, 여기에 강점을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방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적어도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 정상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에 조금 더 중점을 둔 회담, 그리고 경제에 좀 더 방점을 둔 이런 결과를 향해서 두 정상이 협의를 한다. 이런 모습은 항상 안보, 북핵 이런 문제에만 치중했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예. 훨씬 더 실효적인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식의 회담이나 일정이 오히려 상대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네. DMZ를 안 가는 것도 그렇고 당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네, 네. 만나는 일정이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아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뭐 이 일정이 너무 짧아서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와서 내일 모레 오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일정이 빡빡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만약에 대화라든지 타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약에 모색한다 그러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담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스타일도 알 것이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북한에서는 뭐 ICBM이라든지 아니면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은 지금 뭐 만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예. 저는 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꼭 지금 현직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만나는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럼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할 때 만난다든지 그럴 방법이 있는 거라서 어찌 보면 약간 이번 일에 굳이 뭐 전직 현직 비교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대진 교수님,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일본을 갑니까? 네, 그렇죠. 일본의 쿼드 정상회의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이제 미국 정상이 만나서 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그걸 가는데 이제 그 가는 김에 또 한국을 안 오면 또 한국 패싱 논란이 또 이제 불거지겠죠. 한국을 먼저 왔고. 그렇죠. 예, 대중국 견제에서 중요한 게 또 한국이니까 쿼드 정상회의 가기 전에 한국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내가 먼저 만나보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쿼드 정상회의에 가서 얘기하기가 좋겠죠. 아마 예. 그런 면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게 아마 좀 결정하게 된 요인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와서 일단 쿼드 정상회의를 가는데 쿼드 정상회의가 어쨌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서는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예. 목적이자 의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IPEF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순방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된 것 같은데 IPEF가 뭐고 여기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길래 중국이 여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아직은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이게 그룹이나 오거나이제이션 해가지고 명확한 국제 기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예. 뭐 우리랑 이제 뭐 호주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몇 나라들이 이것도 다른 의제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룰 거라고 생각되는 의제가 비슷한 거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탈탄소와 인프라 예. 그리고 탈세와 부패 뭐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네. 근데 들어보시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리고 탈탄소 문제, 기후 문제죠. 그리고 부패 문제, 탈세 문제 이런 것들. 이게 중국이 미국하고 얘기할 때 좀 안 하고 싶어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주요 의제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의 우방 동맹국들을 규합을 해서 중국의 좀 핵심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깨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영역에서 예. 조금 더 이제 뭐 엄지척하고 있는데 거의 친구들 더 붙인다고 하는 예. 거 있잖아요. 나랑 같이 이제 뛸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제 계속 좀 붙여 나가는 그 과정에 직접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출장을 나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호응을 해서 우리 IPEF에 참여한다. 이제 이거를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좀 선물처럼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희석 대변인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쿼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IPEF는 군사보다는 이제 경제 또 뭐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중국을 빼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견제하는 어떤 이 경제 동맹체 비슷한 이 구조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예민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과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중 FTA 운영위원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계속 협의하면서 이 권역별 어떤 경제 협의체에 중국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예. 중간에 연결고리가 된다 이런 방어 논리가 있고요. 또 중국이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8개국, 9개국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예. 중국이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안보 플랫폼 이렇게 부르던데 차지용 교수 IPEF는 좀 낯선 기구긴 해요. 그렇죠. 뭐 그동안 우리나라가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양자 회담, 무역 회담이라는 소위 FTA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또 형태의 다자 무역 기구 플러스 여기다가 안보나 가치 동맹까지 이제 합치는 것이 아마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뭉치자는 뜻인데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라는 부분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를 따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은 상당히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저께 양재철 국무위원이 설리반하고 통화해서 IPEF 출범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리사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근본적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한다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창립 멤버 합격으로 지금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강하게 또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권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중국의 압박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외교적 과제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민현주 의원 사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뭐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네. 중국. 그런데 IPEF 경제 안보 플랫폼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안미 경중에서 좀 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던 거, 그 국제관계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실리 외교 또는 뭐 균형 외교를 하는 그 기치 아래 지나치게 미국 한미 동맹을 중시하지 않았다. 과거에 사실 한국과 미국의 그 동맹 관계는 뭐 안보 동맹이 시작됐지만 사실 경제 문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리 외교 추구한다면서 중국에게 너무 경도된 외교를 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실은 불안감도 많았고 비판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외교에서도 문제점들도 드러났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미 한번 미국과의 그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 예.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부분도 다 복원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강조를 했었고 이 오늘의 그 순방을 통해서 그리고 IPEF 관련해서도 그 스탠스가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이 부분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양자 관계에서도 어느 선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항상 저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전통적인 한미 관계가 공고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국과의 관계에 너무 눈치 보는 것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또 악화시켜서 우리나라 외교 무대에서의 그 입지를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그 IPF의 논의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동맹, 뭐 기술 동맹 문제는 적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근택 변호사, 중국은 RCEP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충돌될까 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양쪽에. 거기도 들어 있고 예. 여기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충돌보다는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본인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결국 공급망이거든요. 경제 동맹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 우리가 무슨 에이펙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 뭐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지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공급망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배제된다면 본인들도 지금 뭐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반도체도 스스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런 데서 따다는 게 아닌가. 그럼 본인들이 어떤 공급망에서 소외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아마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지금 입장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구조에도 들어가고 미국이 주도하는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리를 챙기면 된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쿼드는 군사 문제거든요. 군사 동맹에 들어갈지 그다음에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거면 그보다 더 세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공급망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뭐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IPEF 가입하는 것 관련해서 혹시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지금도 시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뭘 꼼꼼히 들여다보는 모양입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이게 뭐 코스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가면 뭐 1시간 코스도 있고 2시간 코스도 있고 할 건데 아마 약 1시간 정도로 해서 또 약식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직접 또 이재용 부회장이 안내를 하면서 지금 아마 돌아보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옆에 행사장이 나오는데 저기 나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연설을 좀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이제 공장을 갈 때 좀 특이한 것이 앞에 방명록을 적을 때 예. 저희 동그란 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웨이퍼, 아하, 예. 웨이퍼에다 적는 게 이제 또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아, 저게 지금 두 정상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주로 저쪽에 서명을 하게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가봐도 보통 웨이퍼에다 서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종이 방명록에 이게 적는 것은 이게 어쨌든 첨단 산업에 반도체 생산하는 이제 공장 이미지는 맞지 않는 것 저거 같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형인가요? 나면 진짜 웨이퍼. 진짜 웨이퍼예요? 진짜 웨이퍼 같던데 근데 그게 엄청난 고가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양을 늘 양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귀빈들이 오면 저 정도는 좀 사인을 받아서 보관하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겠죠. 자, 이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요 의제는 뭐를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 안보 그리고 한반도 안보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협력. 예. 이제 이게 아마 세 가지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안보 행보는 지금 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예. 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에 있어서 이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들을 이제 할 거고 오늘 이미 상징적인 행사를 벌써 이제 치렀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급하고 중요한 게 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문제겠죠. 또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또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것들은 또 양 정상이 또 인식을 또 공유하고 또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또 견해 동기화를 좀 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일 텐데 쿼드 정상회의 가서 일본, 호주, 인도 정상들 만났을 때 예. 한국의 새 대통령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예. 이제 회의를 좀 주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도 태평양 협력에 대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좀 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바이든 대통령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것이고 특히 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기시다 총리와 실제 이제 한일 관계 지금 많이 경색돼 있었는데 예.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마 양 정상이 이제 뭐 소인수 회담이나 이제 환담 과정에서 좀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제 정상회담 장소도 관심을 모았는데 5층 집무실에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집무실에서 회담하는 것도 흔치 않은 뭐 우리나라야 뭐 처음 있는 일인데 대체로 회담을 집무실에서는 잘 안 하죠.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청와대 본관에서 예. 이제 했으니까 거길 집무실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이제 용산으로 옮겨가서 2층 주집무실, 5층에 소집무실인데 2층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5층 소집무실에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걸로 지금 보시면 대통령은 되겠죠. 5층에서 근무합니까? 예. 아, 그렇군요. 차지원 교수가 네. 정상회담 취재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 전에 청와대에서는 어디에서 회담을 주로 많이 했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 본관에서 예. 주로 하는데 집무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또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에 1층에 들어가면 양쪽에 또 상당히 많은 회의실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 하든지 또 제가 그 2005년도 경주에서 그때 그 부산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는 부시 대통령이 경주 호텔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을 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가서 오벌 오피스에서 예. 이제 회담을 했었는데요.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또 이 부속 시설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비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 집무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아마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민현주 의원 내일 이제 환영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네, 네. 한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만찬하는 것도 이채로울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이 안 그래도 지금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 좀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이제 급하게 이 방한 일정이 잡히면서 박물관의 그 전람회 관련해서 이제 일정도 좀 취소가 되거나 지연돼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들은 들립니다. 이해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고 특히 취임 10일 만에 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그 만찬장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청와대 그랬던 것은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한미 동맹을 다지는 자리라서요. 국민들께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 아니고 또 공식 방문이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왔더라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뭐 이런 일정이 있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또 이렇게 귀빈이 오셨는데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일 만찬장에서 잠깐 좀 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가 지금 섞인 순방 일정이라고 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할 때는 양자 회담 중심으로 일정에만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에는 이제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빈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는 건 전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공식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공식 일정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요. 만찬장에서는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그리고 저희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 온 손님이지 않습니까? 예. 주인의 입장에서 또 따뜻한 환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이 네. 만찬도 정상들 간에 매우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예.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만찬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뭐든지 뭐 같이 좀 밥 먹고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상들이라도 그 우위를 쌓는 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행운이라고 좀 보여요. 네. 취임한 지 한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또 안방에서 맞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앞으로 5년간 한미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주 좋은 기회를 좀 얻은 거고 만찬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만나면서 지금 오늘부터 지금 바로 삼성전자 오는 것부터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매일 지금 만나는 일정, 적어도 이제 3일 동안 계속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일정 소화를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좀 아주 빡빡하고 힘든 주말이지만 안정이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차고 보람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겠죠?
예, 그렇죠. 뭐 당장 뭐 이제 9월에 유엔 총회가 또 있으니까 예. 그 기간에 이제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한 번의 또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G7 플러스 이제 회담들을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 또 만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럴 때마다 자꾸 이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친해지고 얼굴 알고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예. 외교 관계도 좀 풀어나가는 것이겠죠.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 취임식 때 양재츠 상무위원이 와가지고 중국 한번 오시라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온다 하면서 오지도 않고 계속 우리 대통령만 오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어떤 그 국제 관계상 의전상 더 맞는 겁니까? 의전상 보면 그렇죠. 예. 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3번인가요? 이렇게 방문했는데 시진핑 대통령은 못 왔어요. 이게 안 왔다기보다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답방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또 이제 셔틀로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좀 했을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지금 중국은 또 코로나 또 봉쇄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좀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도 약간은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상황. 예, 이제 곧 양국 대통령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연설이 시작이 되면 동시통역으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희석 대변인, 이제 공식 의제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운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또 일본 총리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좀 이번에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떤 징검다리 역할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너무 경색이 돼 있었고 누구도 이거를 돌파구를 뚫을 수 없는 지경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양자 간에 물론 일본도 새 수상이 이제 들어왔고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중간에 무슨 중재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국내적으로도 양국 다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쿼드라는 어떤 안보 협의체를 이제 중국에 대항해서 시작을 한 상황에서 한국의 협조도 필요한데 일본과의 관계가 나쁜 한국은 또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형은택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정이 삼성전자 가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일정은 세계 각 나라에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또 주요 뉴스로 다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위상도 상당히 이번 기회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보고 싶냐면 그전에는 안보 문제였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뭔가 부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략 자산을 배치해 주십시오. 아니면 미군이 항상 뭐 안보를 지키겠다 강조해 주십시오. 확보해 주십시오. 한미 뭐 방위 조약을 준수하겠다 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또 방위비 깎아주세요. 그렇죠. 뭐. 방위비 분담금 좀 깎아주세요 이런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미국이 어찌 보면 좀 아쉬운 입장입니다. 아까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중간 선거에 바이든이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공장도 조지아주에 만들었죠. 그다음에 지금 삼성도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저는 지금 국내에서는 뭐 삼성이 어찌 보면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뭐 고초도 겪고 있고 재판도 받고 이러지만 예. 이제 국제적으로는 위상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바이든 방문에서 가장 아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신경 쓰였던 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도발 조짐 아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인데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벙커에서 회담을 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지도 않겠죠?
일대 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도중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그러한 도발을 감행할 때는 그에 따른 후과를 분명히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그런 식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지금 용산 그러니까 지금 벙커에서 같이 지금 그 공동지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 자체가 북한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이 상당히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력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 보고하기로는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언제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북한도 나름대로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 도발을 했을 때의 한미의 그런 상당히 공동 대응 자체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험수는 저는 쓰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22분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군 관계자들을 만난 뒤에 출발해서 지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돌아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시각 국회를 한번 잠깐 좀 다녀와 볼까요? 네.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본회의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군요. 오늘 당초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6시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좀 의총에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론 끝에 일단 찬성해 주자 이렇게 당론을 모은 것 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혹시 네. 의총에서 어떤 얘기 있었는지 들으신 거 있어요? 직접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기에는 뭐 당초에는 아마 부결 쪽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예. 의견들이 많았지만 지금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송영길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라든지 직접 지방선거 뛰시는 분들은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당내 뭐 성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는 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 최근에 보니까 또 뭐 20%대 떨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 선거를 앞둔 후보들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그리고 만약에 부결시켰을 때는 발목 잡기.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계속 뉴스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분명히 이제 여당한테 좋은 뉴스거든요. 네. 그런 뉴스밖에 될 수 없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좋은 뉴스가 없고 그다음에 선거 뛰는 아마 후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 찬반이 토론이 격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2시에 해서 4시에 본회의하면 끝날 걸 보는데 이걸 더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격론이 됐던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자유투표를 안 하고 이제 뭐 가결적으로 당론을 어쨌든 정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뭐 저는 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여당 측에서도 뭔가 이에 대한 뭐 화답 같은 게 필요하겠고 이게 아마 협치에 예. 또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차지원 교수 예. 부결시켰을 경우에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당장 오늘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가 영접을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지금 없으니까 외교부 장관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항 영접은 주로 이제 외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지금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때 총리가 일대 뭐랄까요 좀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없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여러 행사를 하는 데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 역할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오늘 뭐 민주당의 선택은 결국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다.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서 부결시켰을 경우에 아니 거대 야당 심판론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민주당 입장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중도 무당층들의 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집토끼는 잡아놨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채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니까 독주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협조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독선 독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하나 봤을 때는요, 향후 민주당 이 지금 거치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오늘 결국은 이제 결국 이 지금 인준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걸 누가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색깔로 지금 완전 바뀌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주류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인준을 가결을 해줬는데 이것이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후폭풍은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것도 하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윤희석 대변인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하는 것과 정호영 후보자 임명하는 것을 연계한다고 여야 아무도 얘기는 안 합니다만 분명히 뭔가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처리해주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딱 한 분 정호영 지명자만 임명을 안 하고 지금 계속 그야말로 보류 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했는데 이제 오늘 가결이 만약에 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준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 거취를 정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인준이 만약 돼서 총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수순이 되면 본인 스스로 어떤 아까 채권 채무 말씀하셨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가진 어떤 채무를 조금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전망하는 그 시나리오가 그래도 가장 무리 없는 그런 시나리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치러지고 있는 표결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아니고 그 전에 지금 김기현 의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먼저 상정된 것 같은데 민현주 의원 네. 지금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그 입법할 때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 징계안을 민주당이 낸 모양이죠? 네, 이게 지금 검수완박법 통과되기 직전에 법사위에서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예. 그 처리하기 전에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항의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법사위가 시작되면서 김기현 의원은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회의 진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항의한 것 가지고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했다. 법사위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 이래서 그냥 다수당의 횡포로 그냥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려 상정했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정말 다수당의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절차상을 보더라도 김기현 의원은 그 당시에 회의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하는 그 안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정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는 참여해서 가결로 당론은 정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 번의 폭력이 아닌 폭력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안 지금 표결을 해가지고 네.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예. 아마- 지금 민주당은 일단 30일 출석 정지에 처해야 한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징계안에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현근택 대변인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징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제 바로 징계될 징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박광원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했습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위원장석에 앉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안 맞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뭐 회의 진행 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고 배현진 의원도 그때 국회의장 보고 약간 조롱했거든요. 약간 신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마땅히 뭐 못 지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의결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출석 정지든지 아마 징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의사 진행을 방해하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해했을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로 그러니까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같은 경우 의원들 징계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 뭐 이런 걸 거쳐서 가는 겁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 그 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지금 조항이 마련돼 있었는데 사실상 이 조항 자체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사실은 징계안 상정된 게 좀 의외의 뉴스네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이 찬성해 주기로 당론을 정했으니까 임명 동의안 처리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가볼까요? 예, 지금 한미 두 정상이 시차를 끝내고 잠시 후 7시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찰하는 모습은 일단은 이렇게 라이브로 중계를 하지는 않군요. 예, 아마 통로가 좀 작을 겁니다. 그걸 예. 다 하기에는 아마 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마 좀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왜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면 생산 라인 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근로자 격려도 하고 뭐 자동차도 만져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건 직접 가서 그냥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방호복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특수한 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서 위에서 이제 유리막 밖에서 복도에서 이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좁은 통로를 따라서 양 정상이 이제 같이 시찰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아마 방송될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지원을 하기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연설을 하는 겁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정식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군요. 원래는 연설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 기자회견 형식이 될지 7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그러면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연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서울 숙소로 이동을 좀 공동 할 만찬은 오늘은 없고. 예, 오늘은 아마 이제 공식 만찬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숙소로 이동해서 각자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국립현충원 선화 일정부터 시작해서 내일 만나서 이제 공식 회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는 가지는 않고 정의선 회장을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정의선 부회장도 미국에 예.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아주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의 표시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자동차 산업이 많이 쇠락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또 투자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반드시 또 만나서 꼭 더 투자 많이 해달라, 도와달라, 고맙다. 이제 또 표시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시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또 비즈니스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뭐 굉장히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만나는 거는 서로 상호 윈윈 관계라고 보입니다. 현대차가 지난번에 미국 어디 아주 큰 생산 라인 만들지 않았나요? 네, 알라바마에 알라바마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지금 증기자동차 가는데 조지아주거든요. 예. 조지아주에는 지금 SK가 배터리 공장이 있고 그리고 또 기아 자동차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K 자동차 벨트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 지금 조지아가 지난번 대선에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증기자동차를 만들 경우에는 일자리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민주당이 갖고 온 거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중간선거 더 나아가서는 2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조지아를 내 편으로 잡는 데다 확실하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써부터 트럼프가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인기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지금 곡물 위기가 또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곡물 위기가 현실화되면은 이 중남미나 제3세계 민중분기 같은 것들이 하반기에 예상이 돼요. 예. 그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앞마당에서 만약 시끄러워진다. 그럼 중간 선거 치르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국내적으로 중요한 거는 선거를 할 땐 일자리잖아요. 경제 문제인데 삼성전자를 이제 첫 방문지 택한 것 중에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이 열고 있는 반도체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해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인가요? 삼성전자가 또 텍사스주에 또 170억 달러 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또 약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텍사스라고 하는 게 전 남부의 전통적으로 또 공화당의 강세 지역인데 거기에 민주당 대통령이 20조 원, 170억 달러를 벌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중간 선거 같은데 꼭 필요한 정치적으로도 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렇게 이제 귀하게 생각하고 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얘기 한번 해보죠. 윤희석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닮은 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둘 다 출퇴근하고 또 그렇게 그 반려동물들 좋아하고 뭐 그런다고 어디 나왔던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하는 거 이제 뉴스가 됐고요. 저 바이든 대통령은 고향이 이제 델라웨어주인데 주말이면 꼭 원래 자기 상원의원 쭉 오래 했었던 원래 델라웨어주의 집으로 가서 네. 주말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주말 출퇴근한다. 예. 그게 이제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반려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백악관에 항상 퍼스트 독이라고 있는데 그 메이저라는 이름의 셰퍼트를 이제 키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걔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뭐 훈련소도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접점들이 결국은 두 정상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해서 결국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사람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공통의 접점을 가지고 또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접점이 있어도 또 얘기를 잘해야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기르는 반려견 이름이 토리로 똑같던데 그래도 또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지금 조금씩 연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정대진 교수 저런 일정은 어디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런 일정도 이제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또 성격상 이 터커티브하다 그러죠. 말이 많아요. 예. 네, 그게 할아버지 조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도 친절하고 관심 가지고 물어보고 상냥하게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처음 만난 사이인데 아주 가볍게 이제 윤 대통령 좀 팔도 좀 두들겨주고 악수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가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반려견 얘기 벌써 나눴을 수도 있고요. 집에 저 반도체로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전제품 백악관과 각각의 이제 뭐 그 청와대는 아니죠. 지금 윤 대통령이 쓰고 있는 뭐 가전제품들에 뭐가 있고 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마 예. 굉장히 좀 많이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 다정하고 친근하고 소탈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민현주 의원 또 두 네. 분이 먹는 것도 이렇게 좀 소탈한 걸로 닮았다 그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먹는 모습은 정말 많이 보여주시고 진짜 맛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소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계란 프라이 해주는 것도 계란말이 하는 예. 것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엔 또 국수 집에 들려서 점심 때 국수 뭐 드시는 것도 국민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식단이 까다롭지 않고 되게 소탈한 식단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분들이 보통 먹는 햄버거라든지 집에서 먹는 스테이크 이런 걸 더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만찬 관련해서 입맛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상대적으로는 뭐 수월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장을 시찰하는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현장 음이 있으면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It supports CVD products, which is chemical vapor deposition products. This is what this system is all about. This particular system that we're looking at, it's called Producer GT system. And it's actually one of the best-selling CVD system in applied materials. And in fact, 조금 더 소리를 키워주면 우리가 통역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장비로서 개발하고 있는 장부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윤희석 대변인 보이는 통역 좀 해주세요. 부분은요.
쿠스티라고 하는 장비가 맨 위쪽에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각각 로컬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증착을 하고 거기서 웨이퍼를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기기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웨이퍼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트랜스퍼 챔버에서 두 번째 공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지금 정대진 교수님이 잠깐 풀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 요구 같는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이제 제조 공장 현장에 들어가는 딱 초입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입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시작되는 단계에 이게 그 설비 장비들이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그게 네.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인들 봤을 때 어쨌든 하늘의 천장에 왜 복도에 이제 네모난 게 달려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 프로그램된 정확한 위치에 가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 또 이제 조립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 아마 저 네모난 저 툴이 저 박스가 아마 네. 그 반도체 그 웨이퍼도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장소에 저 위에 여러 배관망 같은 것들 있죠. 아마 그걸 타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그게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게 그런 장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하기 전에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반도체 공장 몇 번 가봤을 때 예, 경험을 예. 되살려 보면은 아마 그런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 중에 저기 공장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는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지금 보면 이게 3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지금 본다고 한답니다. 3나노미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앞 세대가 5나노미터인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칩 면적이 35% 줄어들고 근데 소비 전력은 50%가 감소되는데 그러면 처리 속도는 5나노보다 3나노가 더 훨씬 기술이 더 발전된 형태인데 시제품은 작년 가을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이걸 갖다 상용화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예.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 지금 3나노미터 이 웨이퍼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국회 상황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깊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정관예우 이해충돌, 그래서 이 회전문 인사 논란을 대표적인 사례로 만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또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 민주당에서는 한독수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이제는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요, 국민들과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는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향후 그런 재발 방지책을 만들 때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임명동의안에 처리해 드리는 만큼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평택 삼성전자 공장으로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 표결 앞서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30일 출석 정지가 나왔는데 30일 출석 정지면은 윤희석 대변인 좀 센 건가요? 뭐 제명도 있는데요. 경고가 있고 예. 이제 출석 정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처리한 게 김영삼 대통령 79년에 제명 이후로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예,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0일이든 며칠이든 간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좀 전국 경색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제명은 또 그 전에 있긴 있습니다. 19대 때인가요? 그러니까 신모 의원이 성폭행 관련돼서 제명됐던 사례가 있지만 출석 정지 30일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정사상 처음 이런 식의 징계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정지를 하면 본회의장만 못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임위도 다 못 나가고? 상임위 다 나가는 못 거죠. 나가고. 네. 네. 그리고 국회- 문제는 김기현 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에도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국회에서 안 하고 가서 하는 거는 상관이 그렇긴 없지 하지만 않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국회에서 현역 의원 그것도 야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한 것도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 와서 이렇게 지금 정상끼리 반도체 공장 시찰하고 연설 앞두고 이게 매우 중요한 뉴스니까요. 자, 뉴스와이드 시간까지는 연설이 시작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남아있는 시간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죠. 자, 정대진 교수님 네.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우리가 이제 끝나봐야 정리하겠지만 어떤 것을 이뤄낸다면 성공한 회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두 대통령이 우위를 다지는 거 그게 일단은 뭐 네.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의제 관련 부분은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행보를 보면 경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이제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자꾸 미국 편 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도 뭔 양보는 안 하는 근본 이익이 있는 날이 한국은 원래 저런 나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다음 한국 외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좀 휘둘리는 면들 그런 면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뭐 경제력이나 국방력이나 종합적인 국력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죠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얘기하더라도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니 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경제적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도와 가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혹은 이제 함부로 이제 한국 영공에 침범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이다. 뭐 등등을 좀 보여주는 한국은 원래 무엇을 지키는 나라다. 원래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5년간, 10년간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한국이 무슨 뭐 다른 뭐 무역 관계나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한미 동맹일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님,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지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5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